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돈, 성공, 좋은 인간관계,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성장에 의미를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는 타인과의 비교이다. 1. 비교는 끝이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 외모, 재산,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고 합시다. 그는 처음에는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면서 동기 중 한 명이 더 높은 직책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룬 성취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승진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지고 끝없는 결핍감이 밀려옵니다. 2. SNS가 비교를 부추긴다. 특히 SNS 시대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올립니다. 멋진 여행, 성공적인 커리어, 행복한 가족 모습.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좋은 순간만을 보고 나의 현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자신의 삶에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SNS에서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불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은 친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고 일부는 빚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납니다. 남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대신 내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 고민합니다. 3. 비교를 멈추면 삶이 편안해진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으면 우울했고 누군가가 더 멋진 차를 사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했고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데 집중하자. 그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제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운동 20분 하기. 그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더 이상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어제보다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도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볼까요? 두 번째, 적게 기대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기대를 줄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 큰 선물 상자처럼 생각합니다. 항상 더 크고 멋진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자를 열었을 때 기대한 것보다 작거나 원했던 것이 아니면 실망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작은 놀라움으로 여깁니다. 크든 작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후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원대한 기대에 매달리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1.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커진다. 사람들은 흔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거야, 또는 이 정도 노력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기대만큼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승진할 거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배려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 정도 했으면 상대도 나를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기대를 알지 못한 채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대와 집착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만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지고 그 실망은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들은 무조건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매일 밤 자기 전에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을 기록했고, 다른 그룹은 그날 감사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몇 주 후,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했으며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3.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바꾼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따뜻함에 감사했습니다.
가족과 식사를 하며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불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시선을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4. 기대를 줄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기. 처음에는 어렵지만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점점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남에게 바라는 것을 줄이기.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을 소중히 여기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기대가 적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은 미래에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에 의해 감정이 좌우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울해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속상해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과연 내 삶을 결정해야 할까요? 1.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날씨, 경제 상황, 사회적 변화, 과거에 일어난 일, 내 의지와 무관한 예상치 못한 사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방향, 내 말과 행동, 내가 어떤 태도로 상황을 대하는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리는 기분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을 즐길 수 있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빼앗기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2. 감정은 결국 내 선택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반응은 결국 내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에 압도당할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남의 평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정이 휘둘립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 자신이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3.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둘째,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현실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 전환하기. 실패나 예상치 못한 일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고의 방향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까? 행복한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에 집중한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신뢰를 키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5.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 아침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기.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불평을 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다닙니다. 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하기.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을 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말을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둘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쌓이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외부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신뢰를 키우는 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환경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선택으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인정받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한 아이로 보여야 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남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자신이 원하는 삶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 생기는 문제.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망설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하면 남들이 비웃을 것 같아. 자존감이 낮아진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항상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남들의 기대를 100% 맞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비판에도 상처를 받고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지만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4.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방법. 첫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나를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둘째,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오히려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다. 셋째, 진짜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나를 아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조언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넷째,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째, 남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산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5.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 SNS를 줄이기. SNS에는 남들의 화려한 삶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의 현실과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비교 멈추기.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되새겨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하는 대신 자기만의 삶을 즐깁니다. 거절하는 연습하기.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거절을 못하겠어.
내가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자.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자.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결국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5번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압니다. 그들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것 같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과 비교하며 평가받았다. 너는 왜 친구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 저 사람처럼 좀 더 성실해야 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다르게 살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대신 타인의 칭찬을 통해 자존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봐. 그러다 보니 타인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쉽게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내가 더 예뻤다면 사랑받았을까? 내가 더 성공했다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을까?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애쓰고 결국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2.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까?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나는 남들의 평가보다 내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가볍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3.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기.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충분히 괜찮아. 나는 내가 가진 장점을 알아.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한다. 내 감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사용하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은 소중하다. 내 에너지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한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울 줄 압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대하기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생기는 변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굳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돼.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답게 살아갈 거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난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1.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 실수 덕분에 나는 더 성장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자신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2.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자.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3.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 첫째, 하루에 한 번 현재의 순간을 느끼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불필요한 생각을 멈추는 연습하기.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 이미 지나간 일이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행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더 깊고 평온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